안녕하세요. 내 마음 다스리기입니다. 오늘은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친해지는 법, 즉 인맥을 넓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야 하는 상황은 많지만 그 순간이 어색하게 느껴지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누군가와 처음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고 대화를 이어나가는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끌어가는 능력은 연습을 통해 충분히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람들과 편안하게 친해질 수 있는 다양한 팁과 심리적인 접근법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간관계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관심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 하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대화를 할 때 상대방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면 상대도 자연스럽게 마음을 열게 됩니다. 단순히 어떻게 하면 말을 잘할까 보다는 어떻게 하면 상대방이 편안하게 느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또한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하려면 공감 능력을 키우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상대방이 하는 말에 귀 기울이고 적절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대화를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감정을 이해하고 이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최근에 겪은 일에 대해 이야기한다면 정말 힘드셨겠어요 혹은 정말 기뻤겠어요 와 같이 감정을 함께 나누는 표현을 사용하면 더욱 친밀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대화를 시작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에게 무조건 거창한 질문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벼운 날씨 이야기, 주변 환경에 대한 이야기, 혹은 상대가 입고 있는 옷이나 사용하는 물건에 대한 칭찬도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여행을 좋아한다고 한다면 저도 얼마 전에 제주도를 다녀왔는데 너무 좋았어요. 혹시 가보신 적 있으세요? 와 같은 방식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대화가 일방적인 질문과 답변이 아니라 상호적인 대화로 발전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인맥을 넓히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진정성입니다. 단순히 네트워크를 확장하기 위해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을 진심으로 대하고 작은 도움이라도 줄 수 있도록 노력한다면 자연스럽게 좋은 인맥이 형성될 것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이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우선 사람들과 친해지는 첫 번째 단계는 열린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부담을 가지기보다는 편안한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낯설어하고 긴장하지만 자연스럽게 접근하는 태도만으로도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자신이 먼저 미소를 짓고 가벼운 인사말을 건네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에게 친근감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첫 만남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에게 편안함을 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긴장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먼저 따뜻한 분위기를 형성하면 상대방도 점점 편안하게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인사말을 건넬 때 너무 형식적인 표현보다는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어투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보다는 만나서 정말 반가워요 같은 표현이 더 친근한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과의 물리적인 거리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불편함을 줄 수 있고 너무 멀리 있으면 거리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적절한 거리에서 자연스럽게 시선을 맞추며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눈을 너무 피하거나 시선을 맞추지 않으면 어색한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으므로 적절히 아이 컨택을 하며 자연스러운 미소를 짓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자신의 바디랭귀지도 개방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팔짱을 끼거나 몸을 뒤로 빼는 자세는 상대방에게 방어적인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손을 자연스럽게 두거나 몸을 상대방 쪽으로 약간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고개를 살짝 끄덕이거나 작은 리액션을 주면
상대방이 말을 할 때 더욱 편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친근한 첫인상을 주기 위해서는 목소리의 톤과 속도도 신경 써야 합니다. 너무 낮고 조용한 목소리는 자신감이 없어 보일 수 있으며, 반대로 너무 빠르고 큰 목소리는 부담을 줄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분위기에 맞춰 자연스럽게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천천히 말하는 스타일이라면 맞춰서 여유롭게 이야기하고, 에너지가 넘치는 상대라면 조금 더 활기차게 대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인상을 결정짓는 데에는 이러한 작은 요소들이 큰 영향을 미칩니다. 열린 마음과 편안한 태도로 다가가며 상대방이 긴장하지 않고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더 자연스럽고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공통 관심사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자신과 공통점이 있는 상대에게 호감을 가지기 마련입니다. 공통 관심사는 대화를 지속하는데 중요한 요소이며, 이를 발견하면 더욱 깊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취미를 가지고 있는지 자연스럽게 질문하면서 공통점을 찾아보세요. 단순히 취미가 무엇인가요? 라고 묻기보다는 요즘 시간이 나면 어떤 걸 즐기세요? 또는 어떤 활동을 할 때 가장 즐거우세요? 같은 질문을 통해 좀 더 부드럽고 열린 대화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좋아하는 활동이나 관심 있는 분야를 찾아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여행을 좋아한다고 하면 단순히 여행 좋아하시네요 라고 하는 것보다 어떤 여행지를 가장 인상 깊게 다녀오셨나요? 또는 여행할 때 특별히 즐기는 활동이 있나요? 같은 질문을 던지면 더욱 자연스럽고 깊이 있는 대화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같은 행사나 모임에 참석했다면 그 행사와 관련된 주제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행사에서 가장 기대했던 부분은 무엇인가요? 라든가 이런 주제에 대해 평소에도 관심이 많으셨나요? 등의 질문을 하면 상대방이 보다 쉽게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공유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적극적으로 경청하며 적절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특정 스포츠를 좋아한다고 말하면 저도 관심이 있는데 어떤 팀을 응원하시나요? 라며 대화를 자연스럽게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공통 관심사를 기반으로 대화를 나누면 보다 편안하고 유익한 만남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공통 관심사를 발견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화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서로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신뢰감도 형성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적극적으로 경청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화할 때 자신이 무엇을 말할지에 집중하지만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감정과 의도를 이해하고 그에 맞는 반응을 보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상대방이 말할 때 고개를 끄덕이거나 적절한 반응을 보이며 관심을 표현하면 더욱 깊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경청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비언어적인 요소입니다.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눈을 맞추고 적절한 표정을 유지하며 상대방의 말을 들으면 더욱 효과적인 소통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고민을 이야기할 때 무표정으로 듣는 것보다는 미묘한 표정 변화를 통해 감정을 공유하는 것이 더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그렇군요 혹은 정말 그랬겠어요 같은 짧은 피드백을 주면 상대방이 더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경청은 단순히 상대방의 말을 듣고 반응하는 것을 넘어 상대방의 핵심 메시지를 파악하고 그것을 다시 확인하는 과정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회사에서 있었던 어려움을 이야기한다면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고민해 보셨나요? 같은 질문을 던지는 것이 유용합니다. 이는 상대방이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대화가 더욱 깊어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경청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말에 대해 요약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즉, 그 상황에서 많이 답답하셨겠어요와 같이 상대방의 이야기를 요약하면서 그 감정을 함께 표현하면
상대방이 자신의 감정을 더 잘 이해받고 있다고 느끼게 됩니다. 이는 관계 형성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작용합니다. 또한 적극적인 경청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말에 집중하는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스마트폰을 계속 확인하거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은 상대방에게 무관심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대신 상대방에게 완전히 집중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기 위해 자세를 상대방 쪽으로 기울이는 등의 행동을 취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경청하는 태도를 통해 신뢰를 쌓는 것은 단기적인 대화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인간관계 형성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상대방이 이 사람은 내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구나 라고 느낄 때 더 편안하게 소통하고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경청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인간관계에서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만큼 꾸준히 연습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로 자연스러운 대화의 흐름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화를 할 때 너무 질문만 던지거나 자신의 이야기만 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편안하게 대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화의 흐름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화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적인 교류입니다. 질문을 너무 많이 던지면 마치 면접을 보는 듯한 느낌을 줄 수 있으며 반대로 자신의 이야기만 한다면 상대방이 소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화의 흐름을 부드럽게 유지하려면 질문과 자신의 이야기를 적절히 섞어가며 상대방에게도 충분한 발언 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여행에 대해 이야기한다면 어디로 다녀오셨어요? 라고 묻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도 그곳에 가본 적이 있는데 정말 아름다운 곳이죠. 혹시 거기서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이 있었나요? 처럼 자신의 경험을 살짝 녹여 질문을 던지면 더욱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도 부담 없이 자신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고 대화가 단순한 질문 후 답변 형식이 아닌 흘러가는 이야기처럼 진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화 주제를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 만난 사람과는 정치나 종교처럼 의견 차이가 크게 날 수 있는 주제보다는 일상적인 관심사나 취미 같은 가벼운 이야기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날씨나 음식, 여행 같은 보편적인 주제는 누구나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이라 부담이 적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특정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불편해하는 듯한 반응을 보인다면 재빨리 다른 주제로 전환하는 센스도 필요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상대방의 말을 존중하는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가끔 대화에서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 끼어들거나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자연스러운 대화 흐름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말하는 동안 경청하고 필요할 때 적절한 반응을 보이며 자연스럽게 의견을 공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연스러운 대화의 흐름을 유지하는 것은 단순히 말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편안함을 느끼고 즐겁게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상대방에게 공감하고 리액션을 적절히 활용하며 대화 주제를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요소들을 고려하면 더욱 자연스럽고 즐거운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처음 만난 사람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 번의 만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도 자연스럽게 연락을 주고받으며 관계를 이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그 순간에는 대화를 나누지만 이후에 어떻게 이어가야 할지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생각보다 간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남 이후에 간단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만으로도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정말 즐거웠어요. 다음에 또 뵙고 싶습니다. 같은 짧은 인사말도 상대방에게 좋은 기억을 남길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관심을 가질 만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 상대가 특정 분야에 관심이 많다면 관련 기사나 이벤트 정보를 보내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지난번 말씀하셨던 주제와 관련된 흥미로운 기사가 있어서 공유해요 같은 메시지는 부담 없이 대화를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연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처음 만난 이후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면 어색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간단한 안부를 묻거나 소셜미디어를 통해 소통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올린 게시글에 댓글을 달거나 생일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자연스럽게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뿐만 아니라 만남의 기회를 만들어 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처음 만난 자리에서 다음에 같이 점심 한번 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이후에 다시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특정한 행사나 모임에 관심이 있다면 이번 주에 이런 이벤트가 있는데 같이 가실래요? 라고 제안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런 자연스러운 접근은 부담을 줄이면서도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작은 노력들이 쌓이면 더 깊은 인맥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한 번의 만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심과 소통을 통해 더욱 의미 있는 관계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상대방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고 부담스럽지 않은 방식으로 소통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모임이나 네트워킹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과 만날 기회를 늘릴수록 자연스럽게 친해질 수 있는 기회도 많아집니다. 관심 있는 주제의 세미나, 워크숍, 동호회 활동에 참여하면서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은 단순한 네트워킹을 넘어 더 깊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네트워킹 행사는 단순히 명함을 교환하는 자리만이 아닙니다. 자신이 관심 있는 주제나 업계의 흐름을 배울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런 행사에 참석하면 먼저 주제와 관련된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전 조사를 통해 행사에 참가하는 후 주요 인물이나 연사, 토론 주제 등을 미리 알고 간다면 더욱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행사에서 효과적으로 네트워킹을 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모든 사람과 친해질 필요는 없지만 자연스럽게 인사를 건네고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화를 할 때는 상대방의 관심사를 파악하고 자신이 기여할 수 있는 점을 함께 나누면 더욱 기억에 남는 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세미나에서 가장 기대하는 부분이 무엇인가요? 와 같은 질문을 던지면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모임이나 네트워킹 행사에서 만난 사람들과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행사 후에 간단한 감사 메시지를 보내거나 행사에서 나누었던 이야기와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지난번 행사에서 이야기 나눈 주제가 정말 흥미로웠어요. 관련된 좋은 자료를 찾아서 공유드립니다. 와 같은 메시지는 상대방에게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이런 활동을 꾸준히 지속하면 단순한 일회성 인연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사람을 많이 만나는 것이 아니라 질 높은 관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모임에 참여하고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결국 더욱 풍성한 인간관계를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상대방의 이름을 기억하고 자주 불러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름을 기억하고 불러주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에게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단순한 대화 속에서 이름을 부르는 것은 상대방을 특별한 존재로 인정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이름을 듣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이는 상대방에게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강력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름을 부르는 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상대방과의 친밀도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대화 중에 맞아요. 민수 씨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라고 이름을 자연스럽게 사용하면 상대방이 자신이 대화에 적극적으로 포함되고 있다고 느끼게 됩니다. 또한 회의나 공식적인 자리에서 상대방을 직접 이름으로 부르면 더욱 신뢰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름을 기억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호감을 얻는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첫 만남 이후 상대방의 이름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데 만약 이름을 확실히 기억하고 부른다면 상대방에게 깊은 인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이름을 기억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대화 중에 상대방의 이름을 여러 번 반복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김영수 씨, 아까 말씀하셨던 여행 이야기가
정말 흥미로웠어요. 같은 방식으로 대화를 진행하면 자연스럽게 기억에 남을 수 있습니다. 이름을 기억하는 것은 단순한 친절을 넘어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상대방이 본인의 존재가 존중받고 있으며 대화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적인 교류임을 느끼게 합니다. 이러한 작은 노력들이 쌓이면 더 깊은 신뢰를 형성할 수 있으며 이는 장기적인 관계 유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대화할 때 상대방의 이름을 부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여덟 번째로 유머 감각을 활용하면 좋습니다. 적절한 유머는 대화를 부드럽게 만들고 친근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웃음을 좋아하며 유머는 긴장을 완화하고 관계를 더욱 편안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유머를 활용할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불편해하지 않는 선에서 공감할 수 있는 가벼운 농담을 던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머는 단순한 농담이 아니라 대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녹아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업무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 우리 모두 월급을 받을 때만 일해야 하는 법인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같은 가벼운 농담을 하면 분위기가 유연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기 자신을 가볍게 희화화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웃음을 유발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제가 요리만 하면 주변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시작하더라고요 같은 농담은 상대방에게 자연스럽게 웃음을 선사할 수 있습니다. 유머는 분위기를 환기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어색한 상황에서 긴장을 풀어주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나가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공통의 웃음을 경험한 사람들은 친밀감을 더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성향을 고려하지 않고 과한 유머를 사용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을 조롱하는 듯한 농담이나 민감한 주제와 관련된 유머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머를 적절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반응을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웃거나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 유머가 효과적으로 작용한 것이지만 반응이 미지근하거나 어색한 웃음을 짓는다면 해당 유머가 적절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주제를 부드럽게 전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머는 관계를 부드럽게 만들고 친근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유머를 자연스럽고 신중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하면서도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유머 감각을 익힌다면 더 많은 사람들과 즐겁게 소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홉 번째로,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좋습니다. 인맥을 넓히는 것은 단순한 대화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한 친목을 넘어 진정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려면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그에 맞는 도움을 제공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도움을 주는 방식은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특정한 정보를 필요로 할 때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적절한 전문가를 소개해 줄 수도 있습니다. 직장 동료라면 업무적인 팁을 공유하거나 프로젝트 진행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는 상대방이 개인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진심 어린 조언을 해주는 것도 의미 있는 도움이 됩니다. 작은 배려와 도움은 상대방에게 깊은 인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먼저 다가가 친절하게 안내해 주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는 친구나 동료가 중요한 발표를 앞두고 있을 때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거나 간단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도 상대방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도움을 주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진정성입니다. 단순히 좋은 인상을 남기기 위해 의무적으로 돕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채워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세심하게 관찰하고 적절한 시기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처럼 적극적인 도움을 주는 태도는 단순히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장기적인 신뢰를 구축하는 데 기여합니다. 도움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상호적인 신뢰가 형성되며 결국 더 깊고 의미 있는 인간관계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작은 기회라도 놓치지 않고 상대방을 도울 수 있는 순간들을 발견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0번째로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삶을 살아가는 방식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며 이러한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 원활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핵심입니다. 상대방의 가치관이나 의견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면 더 깊이 있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단순히 의견이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차이를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나 동료가 자신과는 다른 정치적 성향이나 종교적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를 비판하거나 논쟁을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 생각이 왜 형성되었는지를 이해하려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화 중에도 그런 관점도 있군요. 흥미롭네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셨나요? 와 같은 질문을 던지며 상대방이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가진 개성과 성격도 존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매우 외향적이고 활동적일 수도 있고 반대로 내성적이고 조용한 성향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방식대로 상대방을 변화시키려 한다면 관계가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든 그 자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도 중요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다른 사람이 특정한 감정을 표현할 때 자신의 기준에서 판단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은 상대적인 것이며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슬픔을 표현할 때 그 정도 일로 왜 그렇게 힘들어 하나요? 라는 반응을 보이는 대신 정말 힘들었겠어요. 어떤 점이 가장 어려우셨나요? 와 같이 공감하며 감정을 인정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람마다 성장 배경과 경험이 다르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환경, 교육 수준, 문화적 배경이 다르면 생각의 차이가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러한 차이는 개인의 가치관과 행동 방식에도 영향을 미치며 때로는 예상치 못한 갈등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면 오히려 더 깊이 있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소통할 때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열린 마음을 가지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상대방의 관점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공감하려는 태도를 보인다면 더욱 원활한 대화가 가능해집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특정한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면 그 문화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배워보려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관계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이 가진 신념과 가치관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가족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가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개인의 자유를 우선시하는 사고방식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를 존중하는 것이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상대방의 가치관을 부정하기보다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와 같은 질문을 통해 대화를 발전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의사소통에서도 상대방의 배경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말을 하더라도 상대방이 받아들이는 방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여 오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대화 중에 상대방의 반응을 세심하게 관찰하고 필요하면 질문을 던져가며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국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려는 노력입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경험과 배경을 통해 형성된 고유한 존재이며 이러한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소통과 화합의 시작입니다.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을 바탕으로 한 대화는 신뢰를 형성하고 더욱 깊이 있는 관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있기에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주제로 여러분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들을 제작해 나가겠습니다.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실용적인 팁부터 깊이 있는 심리적 통찰까지 더욱 알차고 풍부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나 다루었으면 하는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하여 더욱 의미 있는 영상을 제작하겠습니다. 함께 성장하는 이 공간에서 앞으로도 많은 소통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마음 다스리기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